안녕하세요. 최영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김효미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상회담이 잘 끝나서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남북 경협이 계속되면서 국가 발전 전략으로 승화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그렇다면 주간경제 리포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됐죠. 우리나라 외신들은 이번 정상 간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또 평화 정착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대기업 기업 총수가 17명이 특별 수행원으로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박사님,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특별 수행원은 전체 인원이 52명이에요. 거기서 17명이 경제계 인사로 갔다면 3분의 1이 특별 수행단에 지금 포함이 된 거거든요. 많은 숫자네요. 그렇죠. 역대 이제 2000년도에는 7명,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17명.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47명 중에 이제 17명이어서 또 그때는 경제 소위 말하는 이 방점을 많이 뒀죠. 사실 2007년도는 남북 간의 FTA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자료와 그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많았는데 이번엔 좀 사실은 의외입니다. 왜냐하면은 비핵화 이 문제가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근데 청와대 기자회견을 보면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면 경제가 평화고 평화가 경제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들 공감대를 넓혀가는 가운데서 그래도 많이 경제 인사들이 가진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협상의 기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비핵화되면 풍요로운 경제를 우리가 선물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총수가 있다는 것은 결정권자 아니에요. 네. 우리 비핵화 잘 하시면 보세요. 여기 투자 결정할 사람들 우리가 다 데릴 것 같고 한번 만나보십시오. 이러한 협상의 기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은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급한 사정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하려고 그러다 네 번째 무산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논의가 돼서 이렇게 빨리 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저쪽이 좀 급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고 대북 제재가 유엔 그다음에 미국에서 하는 이런 제재들이 굉장히 효과를 압박을 최대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북한 경제에는 좀 버겁게 여겨지는 그러한 낌새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양쪽의 어떤 이 요구들이 맞아진 것 같은데요. 하나 이제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요번에 이제 경제계 인사들 만나는데 황용호라고 금강산 관광특구 지도국장이 있어요. 네. 그분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깜짝 놀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청와대의 발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특별 수행단은 전적으로 우리 네. 청와대에서 결정했다는데 배치되는 얘기를 지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도 원하는 게 이런 경제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지금 갈구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들이 잘 진전이 되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간 경제계 인사들이 이 이용남 경제부총리와 면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또 궁금한데요. 지금 재미난 얘기들 많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가서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평양역에 갔더니 이 문구에 뭐냐면 과학 중심, 인재 육성, 인재 중심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삼성의 모토가 뭡니까? 기술 중심, 사람 중심. 네. 자기네들의 회사의 사운하고 똑같은 게 평양역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고 지금 또 이제 덕담인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유명하신 분이 오셨다. 근데 하여튼 남북 경협이 잘 되도록
그런 힘을 써달라 뭐 이런 덕담도 했고요. 또 이제 그쪽에서는 지금 이제 참석한 게 뭐 철도 교통 뭐 하는 그 담당하는 성, 네, 김영미. 그다음에 네. 아니 저 북한 쪽에서요. 네, 그다음에 국토 환경을 뭐 관리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철도 문제 굉장히 네. 급하니까 좀 와서 많이 도와주고 곧 여러 번 만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내가 남한의 이 기업들에게 돈을 대주는 돈줄이다. 나를 좀 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주로 하는 시간을 굉장히 가졌네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선 같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면 이건 대북 제재거든요. 네. 대북 제재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 진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가고 그런 덕담 수준에 갔고요. 당시에 이제 김현철 경제보좌관 청와대 네. 같이 배석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사실은 좀 톤을 조정한 거 아니냐. 앉아 있는 것 자체로도 더 깊숙한 얘기가 안 가고 불필요한 오해. 그다음에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경협 얘기를 하면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이제 투자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갈망을 하고 있냐는 서로 교감을 한 건, 그거 굉장히 큰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방북 리스트를 보면은 재계 인사는 포함된 반면에 정부 내에 있는 이 주요 경제 인사는 사실 포함이 안 됐거든요. 이거 아주 그냥 뭐 정확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2000년도에는 이현재 기재부 장관하고 네.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저기 가셨거든요. 권오규 네. 부총리가 갔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제 타워가 가야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협의가 되어 있는데 요번에는 이런 경제 인사 뭐 전체 구성원들 중에 정부 쪽 인사가 없었던 것은 새로운 협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뭐 결과를 나와 보니까 새로운 협의는 없었고요. 지금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간 상태에서 더 의논이 돼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새로운 진전은 없었고요. 그렇지만 서로 간의 투자를 위한 첫 만남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주장한 신경제 지도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 김정우 위원장과 심도 있는 논의가 좀 있었을까요? 그럼요. 이게 기억이 나시겠지만 판문점 회의할 때 네. USB에 담아서 줬잖아요. 네. 이게 신경제 한반도 지도입니다. 그러고 줬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뭐 풀어보고 또 북한의 계획들하고 이제 맞춰보니까 북한은요 지금 국가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에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네. 우리나라 옛날에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걸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기본 구상하고 우리 신경제 뭐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라. 북한의 경제 특구, 개발구 이런 것들을 권역별로 모으면 네. 신경제 지도하고 뭐 일치되는 게 뭐 싱크로율이 거의 뭐 95%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합쳐놓으면 이제 H자 모양이 우리 신경제 한반도 지도였는데 네. 거기다가 북한의 개발 계획을 넣으면요 사다리형이 됩니다. 사다리형. 그래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사다리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북한도 이걸로 지금 10여 년간 자기네 경제 개발의 기본을 삼았고요.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신경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갖고서 뭐 유럽까지 부산발 유럽행 기차를 타느냐 마느냐 얘기 간다. 그런 얘기들이 사실 맥이 굉장히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경제 개발 특구들 이것들이 뭐 점과 선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심도 있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사실 이제 북한이 뭐 원하는 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비핵화 해줄 테니까 우리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거냐. 네. 2016년부터 지금 톤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은 핵하고 경제하고를 병진해서 같이 해서 개발하는 걸 포기했어요. 네. 경제만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겠다 해서 경제에 매진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4월 15일인가요? 태양절까지 지금 일정 부분의 경제의 성과를 내야 되는 지금 부분들이 생겨서요. 여기에 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투자 또는 그런 인프라를 갖춘 회사들의 접근, 지금 뭐 쌍수를 들어서 지금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남북 간의 미래를 그리는 그림도 비슷한 만큼 심도 있는 논의도 많이 나왔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이 국가 경제개발 10개년 이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총력을 다한다는 이런 정책 노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중점적인 경제 개발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경제 개발 이제 어떤 큰 픽처, 큰 그림은 세 가지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 경제 개발 10개년, 그거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고요. 그다음에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 있어요. 네. 2016년도인가 이제 시작을 해서 2020년까지 가는 5년짜리인데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36년 만에 열린 당대회에서 당 의결을 거친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그렇다고 뭐 아까 말씀드린 10개년 계획하고 틀린 건 아니고요. 뭐 맥을 같이 하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제일 밀고 있는 게 경제개발구 정책입니다. 2013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나오는데요. 이것은 대외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개발구, 그러니까 권역별, 그 다음에 품목별 뭐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나와서 경제개발구가 북한에는 22개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네. 중앙에서는 중앙급은 5개, 그 다음에 지방에서 수출 가공, 뭐 기술 촉진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나누는 것이 17개. 거기에 네. 이제 관광 특구도 들어가고요. 그럼 뭐 원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원산도 특구 중에 하나입니다. 관광과 그 주변에 이런 첨단 시설을 갖다 놓는. 그래서 지금 뭐 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이거예요. 대외에 있는 자금들을 갖고 와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특구를 중심으로 거점 도시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 경제의 새로운 변혁, 그다음에 경제 체제의 변혁을 갖고 오는 부분들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지금 뭐 이 자기의 모든 역량을 좀 쏟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눈여겨 보면은 특히 뭐 기본이 되는 10개년 계획 같은 거는 뭐 대북에 좀 북한에 투자를 하시거나 또 우리 남북 경협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네.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참고로 지금 북한에서 원하는 12개 아주 중요 사업을 보면 네. 1번이 농업이에요. 농업. 그다음에 2번이 물류산업, 단지들 만드는 거, 석유에너지, 그다음에 원유 가공, 그다음에 전기. 전기가 굉장히 지금 뭐 1990년대에 자기네들이 했던 발전량의 55%밖에 지금 발전을 못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거기는 수력 발전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화력 발전. 그게 6대 4등조로 되는데 수력 발전인 게 아시지만 북한 춥잖아요. 겨울이 되면 얼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겨울에 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그다음에 지하자원, 고속도로 건설, 그다음에 철도 현대화. 북한은요 철도가 80%고 도로가 20%예요. 네. 이 소위 말하는 이 물류의 유통은 철도로 철도다. 갑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이다. 도로 포장률도 네. 뭐 8%대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로가 엄청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쿠돼 있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항 항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하역량의 3.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이 많고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경제 개발 특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22개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거점 도시화해서 주변을 늘려나가는 게 기본 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 뭐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사실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이 밖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미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뭐 거기 중국. 중국도 네. 있고요. 지금 대북 제재가 뭐 굉장히 심한 수준에 돼 있지만
외자를 갖고 와서 하는 것 2개는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압록강 주변에서 중국하고 지금 북한하고 수력발전소 건설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대북 제재에서 빠졌어요. 왜냐하면 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이제 발전한다는 명목에.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있는 나산 그쪽 프로젝트는 대북 제재에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외국 자본이 들어온 데 자체가 자기네들은 신뢰성이 올라가고 또 그런 제재들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번 김정은 머릿속에 있는 뭐 자나깨나 드는 건 외자 유치. 근데 이제 북한이요 국내 자본 축적이 아직은 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자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뭐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려면 이 유엔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이거는 미국 그다음에 유엔에 있는 안보리 이사국들에서는 뭐 아주 철저합니다. 대북 제재를 풀 수 있는 여건은 단 하나다. 비핵화다. 그래서 비핵화가 되기 전에는 뭐 아무런 어떠한 일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유엔 제재가 2016년 이후에 3개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일 이제 유명한 게 2375호인데 그러고서도 지금 미국은 미국 자체로 지금 단독 제재를 가고 있잖아요. 네. 금융 그다음에 사람까지 찍어서 지금 하고요. 최근에는 뭐 해커 뭐 이런 부분들에까지 지금 들어가는 걸 봐선 맥시멈 프레셔 최대한 압박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거 풀릴 수 있는 지금 전제 조건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경제계 인사들이 가서 많은 얘기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뭐 딱히 진전사항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재가 완화돼야 되고 제재 완화해야 되려면 뭐 이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최소한 스케줄 그다음에 핵무기가 어느 정도 지금 갖고 있냐에 대한 재고 조사표 이 정도는 내놔야지 이런 남북 경협 그리고 해외 투자가 이제 시작되는 시발점이라고 보이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획을 걸 수 있는 그런 뭐 세밀한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얘기들이 양 정상 간에 나눠지기를 저희들은 뭐 진짜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이 유엔 대북 제재 풀리려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IMF 가입이 새로운 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요 참 이 묘수일 수도 있고 신의 한 수일 수가 있어요. 사실 1997년도에 북한의 요청으로 인해서 IMF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뭐 신청서를 냅니다. 근데 IMF가 이제 뭐 국제 금융기관 다 그런데요. 자기네 이제 돈을 주려 그러면 자기네 그 소속 단체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IMF에 돈을 받기 위해서는 IMF 회원국이 돼야 되고요. IBRD나 뭐 월드뱅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IMF에 이제 가입을 하려 그러면 2가지 조건이 돼요. 먼저 실사를 해야 됩니다. 6개월 이상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장부를 뒤지는 거예요. 나라 장부부터 해서 다 뒤지는 거예요. 그게 싫죠. 북한이 원치 않게. 네, 원치 않죠. 그 다음에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인데 뭐 뒷부분이야 뭐 그런 실사를 잘 받으면 넘어가겠지만 앞에 게 덜커덕 걸리니까 자기네들이 신청서 내놓고 안 하겠다 이럽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네 장부 들춰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인데 거꾸로 북한이 우리가 그러면 뭐 국제에 이제 뭐 정상화된 국가로 가기 위해서 IMF에 신청서를 내고 실사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뭐 IMF의 어떤 이제 조언들이 있어요. 뭐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우리가 당한 거 그대로입니다. 뭐 대기업 뭐 하고 뭐 등등 뭐 부채 비율은 어떻게 하라. 그런 것들 따라주면은 정상화된 국가로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MF에 가입을 다시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한번 하려 그랬었으니까 북한의 제안을 북이 스스로 제안을 한다면 묘수가 될 수 있다. 이제 대북 제재를 그러면서 우리 그러면 그 실사가 끝나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약화한다든가 좀 더 낮은 수준으로 간다든가 비빌 언덕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분기점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뭘 얘기하면 강요처럼 들리잖아요. 북한이 자기 스스로 할 때는
이거는 뭐 우리 국제사회에서 박수 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IMF에 가입, 뭐 분명히 자기네들도 뭐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뭐 싫어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뭐 우리 인생 뭐 국가의 운영 다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고서는 안 되는 게 세상 사는 이치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의 이런 것들을 뭐 감히 제가 한번 권고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IMF 우리 김정은 위원장 이 뭐 방송을 보신다면 IMF 가입 신의 한 수라고 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북한의 비핵화 선언으로 이어내서 IMF 가입도 되고 또 남북 경협에 좀 급물살이 좀 타졌으면 그러게요.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진정한 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없다면 이 남북 경협은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뒤처질 수 있는데요. 향후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어서 만나는 게 유엔 총회거든요. 9월 25일부터 해서 네. 25일 날 트럼프 연설, 27일 날 문재인 대통령 연설, 그다음에 29일 날 이용호 외무상의 연설 이렇게 이제 1년에 돼 있고요. 우리 또 이제 가서 뭐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제 소위 말하는 협상이 있을 거고. 네. 그런 이후에 일어날 일이 좋은 일들이 뭐겠어요? 북한과 미국 간의 제2차 정상회담.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김정은 위원장이 첫 번째 만났을 때 나왔던 얘기가 첫날 정상회담을 바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조미 간에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다. 뭐 이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의 소감을 이제 말했단 말이죠. 그런 걸로 봐서는 제일 중요한 이 변곡점이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사실 미국이 사실 목리를 부린 게 좀 있어요. 우리 두 정상끼리 만난다 그러니까 네. 안보리 이사회를 열어갖고 북한 제재에 대해서 또 거기서 뭐 얘기를 하고 중국이 잘했느니 러시아가 잘했느니 막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완화되는 부분들로 갈 수 있는 게 조미 간 자기네들이 약간 미국과 북한 간의 제2차 정상회담. 네. 그것이 나오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이런 뭐 스케줄이라든가 비핵화 과정이 투명해지잖아요. 네. 그럴 때부터 우리 이제 경협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고모님은 남북 경협이 만약에 이제 정말 급물살을 타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어떤 게 가장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빠르게 진행될 것. 전력입니다. 전력이요. 예,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1990년도에 발전량에 대비해서 지금 55%밖에 안 되는데 모든 것의 기본이 지금 전기거든요. SK, 이런 뭐. 통신사들이 좋아하겠네요. 그리고 거기도 지금 뭐 망을 깔라 그래도 전기가 필요하고 네. 모든 전자제품 뿐만 아니라 전기가 없이는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요. 개성공단만 보시면은 개성공단 사실 이제 남한에서 전기를 줄 수도 있지만 거기서 뭐 자체적으로 이제 뭐 조그만 발전기를 이제 돌리고 있고. 네. 근데 그게 시원치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 경제 개발이 잘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수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가장 지금 뭐 원하는 그다음에 뭐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 얘기. 그다음에 철도는요? 아까 철도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죠. 철도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 요번에 그 경제인 얘기에서 철도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철도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북한의 주요 경제 분야 뭐 자기네들이 얘기한 게 두 번째거든요. 네. 철도는 북한에서의 유통이거든요. 유통의 네. 생명선이거든요. 핏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로를 빨리 깔 수는 없지만 철도는 좀 개보수만 가면 반이되니까 네. 철도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 철도가 남북 간에 뭐 그 안에서 어떻게 될 값에 남북 간에 이제 연결되는 게 뭐 동해선과 뭐 이런 이 서해안을 이제 관통하는 그런 철도들인데 사실 옛날에 이미 개발이 많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시험운행까지 다 했어요. 아. 당시에 1494억을 써갖고 네. 개통까지 다 해놓고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로 준비 땅 하면은 이제 교류에 올라올 수 정말 있는 중점적인 역할을 굉장히 하게 빨리 되네요. 가고 우리도 사실 도로가 굉장히 낙후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회담 때 그랬잖아요. 비행기로 오시라고. 비행기로 오시면은 아주 자기가 융숭이 대접. 딴 게 아닙니다. 50km 이상을 지금 못 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시라.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실상이 그렇습니다. 도로보다는 철도. 철도를 그래서 중심으로 하고 지금 뭐 말씀하신 순서대로 급한 순서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에너지,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서 물건을 만들면 이제 빼내야 되는 해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우선순위 1, 2, 3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져서 풍성한 결실이 계속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네, 2부 잠시 후에 시작하는데요. 2부에서는 북한 경제를 자세히 진단해보고 또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곧 시작하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